어제 밤새 안녕히들 못 주무셨죠? 저도 그 한국과 우리나라와 호주와 이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제 이걸 봤습니다. 풀 경기를 봤는데요. 제가 이 나이에 이게 저는 축구뿐만이 아니고 TV 자체를 안 봅니다. TV를 어느 정도 안 보냐? 제가 KT 인터넷을 쓰고 있으니까요. KT 기가진이 TV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기가진이 TV를 어느 정도 안 보냐? 1년도 아니고 2년, 3년, 2년 이상 시청 시간이 제로입니다. 제로. TV 자체를 안 보이니까요.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안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컴퓨터로 뉴스는 계속 보지요. 뉴스를 안 보면 안 돼요. 나이가 들었건 안 들었건. 뉴스를 안 보면은 잘못하면 간첩 소리 듣는다고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TV로 뉴스는 보는데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저는 이제 책을 쓰는 게 지금 보니까 하루 종일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책을 쓰는 길이니까 컴퓨터로 뭐 뉴스는 계속 보니까 이제 시사에는 내가 뒤지지 않지만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는 내 나이도 있고 관심도 없고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거를 아시안 이번에 카타르 아시안컵이죠. 이거를 컴퓨터에서 중계 방송을 볼 수 있는가 검색을 해봤더니 아마 방법이 있기는 있나 본데 제가 해보질 않아 가지고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가진이 TV를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중계 방송 일정이 나와 있어. TVN 채널하고 TVN 스포츠 이렇게 채널하고 여기서 중계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가진이 TV를 2년 이상 시청 시간이 제로인 기가진이 TV를 어제 켰어요. 켰더니 하도 안 떴더니 한 30분 이상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던데요. 업데이트를 하고 경기를 봤고요. 저는 그래서 경기를 이 영상은 유튜브가 됐든 인터넷에 함부로 못 올려요. 이건 영상 저작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같은 경우는 그 공식 그 중계료를 낸 중계권이 있는 방송사 아니면은 볼 수도 없잖아요. 이 카타르 아시안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중계권이 있는 방송사 외에는 못 올린다고요. 저는 TVN 기가진이 TV에서 TVN 스포츠인가 TVN인가 채널에서 오면서 화면만 캡처한 거고요. 캡처한 화면을 이렇게 올리는 거고, 제가 무슨 스포츠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스포츠 채널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유튜브에 제가 책에 관한 영상이나 요즘 이제 양봉을 하니까 양봉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리지만 이건 난생 처음 올리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축구를 내가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 차범근, 옛날에 여기 뭐 김정남, 김호, 여기 변병주, 이회택, 뭐 차범근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박스컵 1, 2, 3회를 내가 서울운동장에 가서 본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는 10대였으니까요. 지금 젊은이들 같이 뭐 천방지축 날뛸 때죠. 그때 지금 서울운동장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젊은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서울운동장에 계림극장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화시장, 서울의 동대문 평화시장 뒤쪽으로 계림극장이 있는데 하고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서울운동장이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하고 아마 거의 똑같다고 될 정도로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만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은 돌로 만들어졌고 서울운동장은 세멘트로 만들어졌다는 것만 다를 뿐이고요. 구조가 뭐가 똑같냐? 지금같이 무슨 이런 좌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콘크리트로 삥 둘러쳐진 좌석은 좌석이죠. 거기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내 자리가 없어져 버려. 그냥 메꿔져 버려요. 그런 데서 내가 축구 경기를 내가 관람을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외국인, 특히 유럽인들, 서양인들하고 경기를 할 때는 우선 체구부터 작아서 체급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맨날 뒤에서 그냥 태클이나 해가지고 반칙으로 옐로우 카드나 아니면 레드 카드를 받는 일이 많았고, 저는 그래서 축구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대신 2002년 월드컵은 내가 다 봤어요. 2002년 월드컵, 그 박지성 선수 유명하죠. 2002년 월드컵은 다 봤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거의 안 보다가, 내가 아무리 스포츠를 안 보기로 손흥민이나 김민재 이런 선수를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 참 돈값 합니다. 몸값도 하고 참 대단합니다.
자, 호주전 지금 이번에 선수가 조현우 골키퍼, 설영우, 김민재 아주 뭐 세계 최고의 수비수, 미드필더 아닙니까? 김민재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김민재 쪽으로는 공만 갖다 보면 뭐 통과되는 법이 없잖아요. 다 막아내잖아요. 김영권, 김태환, 황희찬, 아이고 황희찬 뛰는 거 보세요. 황희찬, 손흥민이 뛰었다 하면은 호주 선수들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막 한 서너 명, 대여섯 명씩 달라붙고, 이강인이 아주 축구 천재 아닙니까 이게. 아이고 손흥민, 조규성 아주 뭐 방방 뛰었고, 오늘 내가 이 축구 채널도 아니고 내가 처음 올리는 겁니다. 이런 스포츠 영상은. 처음에 호주전에서 처음에 우리 한 골 먹어가지고 1대0이 됐을 때, 야, 저 정도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잘한다. 호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주한테 한 골 먹었지만, 사실 그때 한 골 먹었을 당시에도 우리가 우세했어요. 훨씬 빠르고. 근데 호주 팀도 우리보다, 야, 호주가 그래도 한 수 위구나 이렇게 하고, 지더라도 우리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손흥민 참 캡틴 전 세계인이 손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부터가 손흥민이 몸값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골이냐고요. 바나나킥은 알죠. 페널티킥, 코너킥을 차면서 바나나같이 휘어지게 차서 골문으로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거는 이론상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수비수들이 여기다 막고 있죠. 여기도 키도 크잖아요. 이 골은, 여기 골대는 뒤에가 어떻게 들어가요? 아, 이 골이 휘잉 셔가지고 쏙 들어가니, 야,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골이. 참 손흥민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기가 막힙니다. 이 아주 뭐 관중들이 그냥, 아유, 황희찬이 한번 뛰었다면 보세요. 여기 지금 손흥민이 한번 움직이면은 상대 선수들, 이거 황희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뛰는 거 보세요. 황희찬을 따라오지를 못하잖아요. 손흥민이 한번 골 잡았다면은 호주 선수들 서너 명, 너댓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 몇 명입니까? 손흥민이 볼 한번 잡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무슨 스포츠 채널도 아니고, 제가 축구 경기를 뭐 중계라나 아니면 해설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단지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느끼는 바를 내가 너무나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저는 이 축구가 그냥 국력,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의 국력과 비슷하게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나라는 지금 미국 땅이지만 알래스카도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100배는 크다고 봐야 돼, 러시아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세계 그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하지만, 우리가 러시아보다 한 단계인가 두 단계 위라고요. 러시아는 우리보다 한 단계 밑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북 통일이 됐고, 만주가 다 우리 땅이라고, 이제 옛날부터 뭐 그런 말도 있고, 만주가 다 우리 땅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나라 면적이 컸다면 지금같이 발전을 못했을 겁니다. 나라는 작지도 않아요. 우리 지금 남한 땅이라도 서울서 부산 왕복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외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 우리 남한 땅에도 아마 다 가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볼 만한 데가 평생 다녀도 못 다닙니다. 우리가 작은 땅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작은 인구가 아닌 5천만이라는 인구가 살기 때문에 세계 몇 위권의 대국,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된 것이고요. 소련, 러시아는 우리보다 100배나 큰 나라이면서 경제력은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약간 낮은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보다 100배나 큰 국토를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국경선을 수비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련의 경제학자들이, 소련은 너무나 영토가 넓은 것이 이게 블랙홀이다. 소련 경제의 블랙홀이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너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이잖아요.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소련 연방을 해체했잖아요.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요즘 신세대하고는 잘 어울리지도 않고 이런 건 난 정말 뭐 몇 년 만에 내가 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러시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저거잖아요. US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나라는 ROK, Republic of Korea. 소련이 USSR이라고요.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그게 USSR.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방식으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소련 연방을 해체한 이유가 이제 연방이니까 소련의 2차 대전 끝나고 저 몽골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요즘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부 소련 영토로 병합을 해버리고,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소련 인민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 가지고 연금도 주고 여튼 기초 생활이 보장 하나가 소련에서 다 대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너무 면적이 큰 국토를 방어를 하다 보니 그 지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여러 민족들을 다 소련 연방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연금을 주다 보니까 소련 재정이 바닥나서 당시 그 아프가니스탄 침공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소련군 철수할 비용도 없어서 이게 서방에 손을 내미는 이런 창피한 꼴이 됐다고요. 그래서 고르바초프 당시 서기장이 연방을 해체하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먹여 살리다가 이 소련 본토까지 다 죽는다. 자, 다 독립해서 각자 도생을 해라 하고 소련 연방을 해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또 이제 푸틴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아주 비슷하니까요. 우리나라만큼 국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명목상으로는 우크라이나 우측 러시아 쪽에 있는 뭐 도네츠크라든지 지금 이제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고향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저 반대파죠. 적군이 적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 도네츠크 공화국이라든지 지금 크림반도 쪽 우크라이나 동쪽에 사는 그런 분리주의자들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거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고요. 명목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그냥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러시아는 핵 무기도 많고 엄청난 군사 강국이라고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그야말로 뭐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다 우크라이나를 평정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저 누굽니까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몰아내고 소련 친소 정부를 세운다 이렇게 했지만 2년 했는데도 안 끝나잖아요. 그게 러시아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막 강국이고 큰 것 같지만 실제 전쟁이 붙으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죽지 말고, 지금 우리 경제력이 이렇게 커지니까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지금 잘합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아이고, 내가 이게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골이 이게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 골이. 1대0으로 졌어도 내가 박수를 짝짝짝짝 치고 우리 선수들 정말 잘했다고 영상을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딱 페널티킥 얻어내고 그거 황희찬이 페널티킥 넣어서 1대1. 아, 손흥민 이게 골이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아마 글쎄 2024년도 이제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올해의 가장 이게 뭐 멋진 골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록될 것 같아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참 손흥민 대단합니다. 대단해. 연봉 또 몸값 돈값 합니다. 이야 참. 이러니 우리가 지금 이제 월드컵 우승을 한다고 해도 조금 더 이상할 게 없어요. 월드컵 우승을 해도 충분하고도 남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일단 그 김민재만한 선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손흥민, 황희찬, 뭐 그 다음에 저 여기 나오잖아요. 이 선수들 여기 이강인이는 축구 신동이고, 여기 조현우, 설영우, 김영권, 김태환, 박용우, 황인범, 이강인 뭐 아주 그냥 쟁쟁한 선수들 전부 유럽파, 아주 이런 무대에서 펄펄 날고 뛰는 선수들이 모여있는데 처음에 그랬어요. 야, 이런 어벤져스 안에 축구 어벤져스, 대한민국의 축구 어벤져스 이런 팀을 가지고 월드컵도 아니고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못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호주전에서 1대0으로 졌을 때 야, 졌어도 저 정도면 대한민국 참 잘한다. 왜? 저는 옛날 축구니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것만 보고 살았으니까, 이때 이 선수들을 보고 살았으니까 요즘 축구가 이렇게 잘한다는 건 내가 뭐 꿈에도 몰랐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어제 그 호주하고 경기를 보고 나서 너무나 제가 감격을 해서 감동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